지금 비례연합정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열린민주당을 여론조사에 안 넣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건 좀 약간 악의적인 거 아니야? 악의적이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16일에 정당 등록이 됐습니다. 정당증을 발급받은 게. 그러니까 17일서부터 집어넣게 되면 원래 한 주 정도는 지난 후에 집어넣는데 예외적으로 포함시켜준 게 시민정당을 집어넣은 게 사실 전 예외였었어요.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굳이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일을 더 키운 것 같은데요. 아마 주중에 나오는 조사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조사 기관들이 좀 나이브했다고 보는데 주말경에 그러니까 내일쯤 나오게 되는 그 갤럽 조사 같은 데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건 리얼미터 가장 최근에 나온 19일 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연합정당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 37.8, 미래한국당이 30.7, 대략 2 플러스 리얼미터.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예. 2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어떻게 보세요? 대략 예상이 4대 3대 이렇게 나가죠. 저는 이번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16일서부터 18일까지예요. 근데 18일에 그 조사한 것들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인가 이때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슈가 출렁하는 거 포함되지 않았다고 예, 보시는 그러니까 거구나. 미래한국당의 저 작태, 그래가지고 뭐 난리친 거 이런 게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성교의 난이 지금 예.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30%가 나오는 거고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는 정례조사 같은 데에 반영이 된다면 25%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이 5.7이요. 이게 안철수의 이제 의사로서의 어떤 예. 그 원맨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5.3.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친박신당 2.2, 민생당 1.8 이런 식인데 정의당은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일어서기는 굉장히 버거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동정표라도 받으면서 지금까지 커왔던 것은 이제 진짜 홀로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평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에서 정말 짱짱한 후보들이 선택이 되면 이거보다 더 빠져요. 전 3%대 아슬아슬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니까. 예. 국민의당이 동시에 같이 빠져요. 예를 들어 저는 나름대로 두 당이 역할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어떤 색깔의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아주 정말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더 뽑아주시고 예. 그리고 이쪽 열린민주당에서는 중도 성향인데도 정말 쓴소리 제대로 잘하고 인지도가 아주 폭넓은 그런 사람들을 얹어준다면 그러면 서로가 다른 쪽의 표를 갖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현실적인 맥시멈 라인이 있습니다.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얻을 수 있는 총합 그걸 55%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이 55%에서 민생당과 정의당의 표가 5% 정도로 묶여야 나머지 50%를 두 당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저는 욕먹을 각오라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던 자료는 그 열린민주당이 들어갔을 때 변화된 자료라고 예측된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40%대 좀 낮으면 38%대 실제 2월 30일부터 계속 지금 민주당은 40% 초반을 유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 계층이 둘로 갈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안정적으로 나갔었을 때 32% 정도를 민주당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송수영과 좀 다르게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지금 30% 언저리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29%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열린당 정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열린민주당이 한 10%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은 차라리 7%대로 올라서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했던 정의당은 3%대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 당들은 빼놓게 되다 보면은 3% 이하짜리를 빼고 봤었을 때 둘을 합치게 되면 40%대가 됩니다. 민주당. 근데 민주당이 30%에서 32%로 1당 자리에 있어서 실제 그
통합당을 대신한 한국당과의 차이가 2%대로 비례정당 부분에서 정당 지명도 부분에서 줄어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진영에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오늘 얘기했었던 게 실제로 보수 쪽에서도 뽑아오겠다 사람을 이렇게 표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면 보수도 탐내는 누군가가 지금 후보로 있다는 얘기처럼 읽힙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가져오는 퍼센트를 가져오게 되면 10보다 12% 정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차피 뭐 다음 주 방송할 때 나올 텐데 동수영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아주 면밀히 듣고 있었지만 그래. 직접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보신 거예요. 제가 두드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데 두 당이 나오면 실제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져요. 두 당이 조금씩 중도나 보수의 표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42% 어떤 정당이든 정도가 3%를 넘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런 데다가 또 이게 통계의 마술이 있어요. 이 통계의 마술이 뭐냐면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당으로 많이 안 가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손해를 봐요. 그런 마법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 두 당, 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의석을 계속 뺏겨요. 한 개씩.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수요. 이것까지 따지면 철학과 경제학 나 계산은 머리로도 하고 저기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했던 제가 거는 얘기를 끝까지 끝내기 그러니까 해봐, 뭐 해봐, 얘기할 해봐, 때 해봐. 또 합쳐서 줄어드는 거 다 그러니까요. 맞는데 42 대 30이 되고 그게 12가 들어가게 얘기를 되면 들어보세요. 우리 쪽에서 그렇다는 거죠. 얘기를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표 그리고 두 개로 나눠줘도 석에 있어서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수영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일당을 못 만들지 않느냐는데 일당은 어떤 형태로도 일당이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정당이 헤쳐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폭들이 지금 현재는 더 커져요.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 중간에 있는 그 오픈 캐스팅으로 뽑는 그 후보들은 다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그럼 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갑니까? 민주당에 세석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일당 지위는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뺏어오는 와야 되냐 그러면 작전이 미 한 당의 의석을 뺏어오는 걸로 해서 더 일당을 공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47석짜리 노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에서 갖고 놓을 수 있는 것들은 2석, 1석이야. 지역구에서 갖고 와야죠. 지역구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신문에 헤드라인이 납니다. 이게 지역군지 비례인지 설명하지 않고 비례정당 지지율 따져보니 2% 겨우 앞서 일당 위축 이렇게 나가게 돼버리게 되면 예컨대 민주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말을 모으니까 민주 쪽으로 나왔던 게 32%. 그 다음에 통합당이 30%, 열린민주당 12%, 그 다음에 7%. 만약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비례 47석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민주당이 굉장히 밀리는구나라고 오해를 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유튜버들이 있는 거죠. 언론은 어떻게든 그렇게 할 거예요. 언론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예. 그 가져올 숫자에 대해서 완충이나 충격 같은 그러니까- 걸 조금은 덜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여기도 유튜브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버들이 최선을 다해서 쉴드를 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지금 근데 그거를 오묘하게 그걸 잘 이용하는 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몰빵 얘기를 하시니까 수학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산수는 다 그대로 계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참여연대. 두 당이 나올 때가 한 석이라도 더 뺏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두 당이 전술적으로는 더 유리하고 더군다나 실제로 열린민주당 쪽이 살아있으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제2야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뭐. 민주개혁진영의 제2야당이 나오면 야. 공수처장 선거할 때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일주일 사이에 예. 확실하게 그 이제 결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저는 몰빵을 전혀 찬성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걱정이에요. 그야 말대로. 지금도 우리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제가 약간 화를 냈었고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갈라지면 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합치면 우리가 늘 40에서 42% 정도는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쪼개져서 30대 12로 나가게 되게 되면
저쪽 당이 30인데 우리 밀리는 거 아니야? 거봐 쪼개져서 흔들리잖아라고 착시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42%가 거의 전부 저희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공격 들어올 찬스가 많은 게 우리끼리 나오는 게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에서 앞번호를 소수정당에 주잖아요, 몇 석을. 그거 어차피 남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들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가로 말씀하셨던 뭐 3석이 됐건 4석이 됐건 시민 후보가 올라갔던 건 오늘 공관위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 보게 되면은 저는 이쪽도 민주당으로 가는 편이니까 지금 7석이라는 고정의 틀도 좀 빼놓으셔야 될 것 같고 적어도 10석 이상은 될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요. 10석이 그런 넘어요. 쪽에서 자, 그걸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 넉넉하게 있으셔도 돼요. 동수영이랑 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그게 뭐냐?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앞에 4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10번서부터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이가 남아버렸어. 민생당도 안 들어오고 정의당도 안 들어오고 남잖아. 이 남는 거를 오픈 캐스팅으로 사람들을 뽑겠대요. 그러면 민주당 사람을 뽑지 누굴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히려 보수는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으로 5번서부터 채우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은 신경 끄시고 5번서부터 채우는 사람이 우리 편이야. 그냥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야.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얻을 수 있거든. 지금 32%만 돼도. 그러면 10명이 들어가 130석의 지역구를 얻는다면 140석이 되는데 일당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병립형이 17석이에요. 예. 그리고 연동형이 30석이란 말이야. 예. 근데 대개 정의당 등을 지휘하고 나면 지역구를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후보를 낸 정당들만 나눠먹게 하는 건데.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3% 안 되는 정당 득표가 안 되는 데는 지워. 그러니까 3% 이상 나오는 게 지금 예상되는 게 그 비례연합하고 미한당하고 예. 정의당하고 예. 국민의당 이 세 개 정도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여기다 합쳐가지고 5개. 5개죠. 5개가 지금 나눠 먹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립형 같은 경우에 먼저 나눌 거 아니에요. 병립편을 먼저 17석을 정당 득표율로 일단 3% 나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시 30석. 30석을 똑같은 비율로 나누는 거야? 아니면은 똑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를 누가 얻었는데 이 30%면 90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성수형이 잘한다면 근데-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예. 형이 해. 아니, 일단 의석을 얼마나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었던 거를 비율로 따져서 전체 가질 수 있는 걸 계산해서 계산하는데요.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30석 정도에서 크기 순대로 가져가긴 하는데 많이 얻었던 쪽은 좀 적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얻지 못했던 작은 당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나왔던 당들은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비율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쪽은 숫자가 좀 적고 아래쪽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린다니까. 이 저기 5%를 얻었다. 그러면은 3, 5, 15 해가지고 15석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역구에서 한 2석 얻고 병립학에서 1석 가져갔어. 그러면 손해가 몇 석이에요? 13석밖에 안 되잖아요. 13석의 반으로 자르면 이 사람은 맥시멈으로 7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몫이. 그게 이제 예. 연동 비례대표의 예. 취지니까. 그런데 그 7석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많이 손해 본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내고 비례 후보만 내고 30% 40% 가져가는 애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죠. 그쪽 우선으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는 퍼센테이지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면 굵직굵직하게 따는 뭐 10한 2, 3% 이상을 따는 그런 민주당 계열의 당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 가치관인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없앨 수가 없어. 요거는 누가 막 선동해가지고 마치 죽창 들고 쟤들 죽여 이럴 그래서 수 있는 안 상황이 써요. 아니야. 그러면 인정해 주되 말하자면 언젠가는 다시 합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곽 정당으로서 뭐 몇 석, 뭐 그게 10석이 됐든 5석이 됐든 그 정당 갖고 밖에 떠돌지만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들어와야 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몰빵해야 되고 쟤들은 뭐 2단이고 딱 그런 논쟁이 자, 비슷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히 거예요. 말해서 주진영, 뭐 황희석, 뭐 김진애,
뭐 또 누구야? 또 얘기되는 사람이 누구야? 뭐 김성회 이런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제1당이 못 돼서 의장 뺏기고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럼 합당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살아온 거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원래 소수 정당은요 큰 정당과 합치고 싶어해요. 그럼요, 파워가 당연하지.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논쟁이 지금 안 돼. 현재로서는 오히려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냐면 지금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수처예요. 공수처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공수처와 여러 것들이 제2야당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가령 방통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2야당이 확실하게 우리 쪽이면은 이번에 사실은 제2야당의 역할을 했던 게 바른미래당이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1야당은 미한당이 가져가더라도 저 미통당이 가져가더라도 미한당한테 제2야당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뺏어와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의 제일 큰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1당은 간다고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당에서 밀리질 않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제2야당을 만들 수 있는 교두보로 차라리 열린민주당을 잘 가져겨 놓고 그리고 정의당하고 너무 척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연대를 구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제2야당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이 좀 다른데요. 그 미래한국당은 분명히 약속대로 황교안이 이기든 못 이기든 상관없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비즈니스라도 메인에 있는 본사에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당은 없어질 당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다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을 없애지 못하는 게 지금 뽑히는 사람들은 비례의원들이에요. 당연하죠. 당을 없애는 순간 당을 없애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그 당 사람들은 언제든 범죄에 연루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후순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유지하면서 껍질만 갖고 있게 되겠죠. 그거를 당적을 옮겨서 들어가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당을 하려고 노리게 됐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열린민주당에도 발생합니다. 거기도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다르게 하면은 당대표가 의원에서 배제시켜서 요번에 민생당 셀프 해제해갖고 바른미래당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않게 되면 소속이 영원히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린민주당에서 대표를 하고 나갈 거라는 최고위원이 지금 놓고 앉아서 언제든 합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긴 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거죠. 이 민주당은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비례정당 위성이 아닌데 제가 비례정당 만들 때도 좀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뭔가 이 합치려는 당의 대표들이 질이 좀 낮거나 문제가 있다 얘기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총 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얘기 못 하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거 따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봤자요. 그러니까 형님. 그런 게 있다 보면은 통합한다 그럴 때도 시끄러워질 것이고 아유, 골치 그렇지 아파지는 않아요, 것들이 생길 수 형님. 있다는 거죠. 자, 제1당이 못 돼. 제1당이 못 돼서 의장을 뺏길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박용진이 총질하든 누가 총질을 하든 간에 이쪽 정당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인사위원회 열어갖고 다들 제명시켜까지 하면서 이 당으로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막어?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있어. 이거 정리 한번 합시다. 이게 또 말도 안 정리해야 되는 돼. 그런 내 말 들어봐봐. 1%밖에 안 되는 가능성을 자꾸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내 말 의심스러워요. 그 이게 당에서 이 논쟁을 잘 잘하는 게 너무 나이브한 잠깐만. 거지. 오히려 안 잠깐만 받아주고 하자. 싶겠지. 진짜 이 논쟁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이 수학과 철학의 싸움 같은 거예요. 수학과 철학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이냐 자연과학이냐 이 싸움이 좀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전제를 했잖아. 열린민주당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하죠. 스톱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원해야 되냐면 뭐 선택적 투표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소리고요. 그 민심을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움직여요. 문제는 계속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열린민주당의 그 분들이 3%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3% 이상이 무조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떤 경우는 막 7, 8% 이상 나오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면 전체 큰 파이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그런 정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비례연합을 하기로 하는 순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의 수는 사라졌단 말이야. 사라졌어요. 몇 석 차이로 이기고 당연하지. 지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저번에 정봉주 의원 여기 나왔을 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3% 넘을 자신이 있느냐. 사표만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다만 민주당이 몰빵해서 힘을 실어주느냐. 이 차이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또 까먹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없앨 수가 없다니까. 불가능. 그리고 또 하나 선거법상 민주당이 자 더불어시민당이 몰빵해 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해요. 그거 하는 순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황변 단체라고 많이 있잖아요. 이제 봤더니 그 전대협 이런 데들 얘네들 전대협 대표라는 놈이 지금 안철수 쪽에서 비례대표를 받았어. 전대협도 있어? 전국 대학생 대표자 연합회를 패러디해 가지고 뭐 민폐노총 이런 거 만든 애들이 있어. 전대협 민폐노총 이런 걸 만든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중에 대표가 지금 안철수한테서 비례대표를 받았어. 이건 안변 단체인 거야. 안변 단체. 지금 황변 단체와 안변 단체가 검찰과 짬짬이가 돼가지고 거의 검찰한테 얘 물어뜯어 주세요, 쟤 물어뜯어 주세요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서 특히나 뭐 대표든 윤호중 뭐 그 우리 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여러분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주십시오, 몰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끝이야. 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걸 못하는 순간에서 무슨 몰빵 얘기를 갖다 자꾸 하세요. 몰빵이 불가능해진다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몰빵이고 이번 주에는 그리고 그건 안 중요해. 지금은 뭐냐면 아직도 몰빵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 양반들 하는 자, 거고. 이 더불어시민당 열심히 그 좋은 후보를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 야 이렇게 좋은 후보들도 우리가 민주당 비례 후보에서 놓쳤던 분들을 이렇게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거 5명 안에 그걸 잘 담으면 그 순간 전 장담컨대 이쪽으로 한 38%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리고 똑같은 노력을 열린민주당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래 한국당의 사실 후보라고 하는 게 쓰레기들이잖아요. 개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는 분명히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언론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가자 평화당 같은 경우는 그거 완전히 날조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쓰고 있잖아. 그 성추행 의혹 그거 대표에 완전히 날조된 걸 계속 쓰고 있잖아. 20촌 권양숙 여사의 20촌 정말 내 듣다 권양숙 여사 20초 나오는 순간 그걸 기사화하는 그런 새끼들의 뇌를 갖다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아니 이제 권양숙 여사님은요 저랑도 20초 정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권 PD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론들이 노릴 수 있는 것들을 거세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감동을 주는 후보들을 선정함으로써 목표를 그 어디에요? 더불어시민당은 38%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15% 이상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최대치를 의석을 가져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그리고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은 예. 그러니까 미 한 당만 보니까 그런 거지. 예. 다른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을 보면 열린민주당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부터도 의석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원내 그 교섭단체를 제2야당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두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선거는 박빙으로 붙어 있고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이요 난립하면서 어떤 업체들이 생겼냐 제가 다 이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입소스, RN서치, 그다음에 아이소프트뱅크 이런 데는요 항상 할 때마다 보수 쪽이 2%에서 3%가 높게 나와요. 떴다방들. 예. 근데 이런 데에서 지금 중앙일보 이런 데는 입소스에서만 거의 해. 그러니까 보수 여론 쪽이 계속 이쪽 여론조사를 인용한다는 게 뭐예요? 2%를 가지고 장난을 계속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벌릴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딸 수 있게끔 하는 깔끔하고 감동적인 선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싸우면은 큰일 납니다. 자 어쨌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참여를 함으로써 미한당의 일당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날을 섰던 이유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조바심 때문에 그랬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지금은 그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면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좀 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이 한 20석 이상 차이 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 50석 차이 날 거라고 보는 정확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만 추수를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경우의 수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130석 이하로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미니멈이네. 그래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15석 이상을 집어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15에서 117 사이를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역구가 그렇게 작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될 건 지역구를 쟤네들을 100석 정도로 묶어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도 가능하고요. 180석이 민주 진보 진영 연대로 180석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뭐 원래 이 방송 방향성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었고요. 예. 원래는 뭐였는 줄 알아? 야, PD의 마음을 못 읽는 직업 평론가들이 있구나. 예.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약간 그런 결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정치개혁연합 이쪽과의 이런 논쟁들 속에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사실 맞아요. 내 입장에서 예.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낙연 총리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고 성급하게 가다 보니 이런 상황도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쨌건 저는 낙관적으로 가야 된다고 일단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혁시민연합도 나와도 된다고 봐요. 따로 나와서 3%만 가져가세요. 저는 그 제가 하려던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 생방송에서 하세요. 하겠습니다. 해봐. 이게 참 뭐야? 퍼센트가 잠깐만 들고 온 내용은 우리 거야. 일단 자기 방송에서 하지 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비례 연합에서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비례 정당 후보 지지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큰 거 말고 작은 거부터 따져보세요. 아마 3% 4%짜리 당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 3개 정도 합치게 되면 합쳐서 한 5% 빠진다고 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저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저쪽에 아주 극우에는 박근혜 모시는 친박신당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2.2% 나왔습니다. 이게 합쳐서 저는 10%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과 합치게 되면 그게 7%하고 2.몇 % 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진영이 40%대를 얻고 저쪽이 30%대를 얻는다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한 15에서 14% 정도 얻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골치 아픈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역을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30대 15 정도, 17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우리 내부에서 볼 땐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되는데 비례의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이 올라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 그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얘기가 전개될지는 아시잖아요. 이게 나눠져서 결국은 45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쪼개졌다서부터 온갖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저는 필요 없어요. 예. 나오고 있고 이미 그거는 지금. 너무 오케이. 저는 너무-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뒤에 공수처니 무슨 법이니 하는 게 전에 일단 일당을 확실하게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선거에서 완승했다라는 느낌을 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예. 정보를 꾸준하게 들으시고 비례 쪽의 투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를 겁니다. 이게 표본 예. 1000개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오케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완승했다는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듣고 싶으면 지역구를 따세요. 말 좀 참아. 마무리 좀 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47석 갖고 목숨을 걸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선거는 낙관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인들은 선거를 낙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지자는 선거를 낙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선거 대판 진다. 지금 미래한국당처럼 한석규가 저지랄하고 막 그러시면서 지고 볶는 미래통합당처럼 그러면 우리 선거 지겠냐고 투표장 안 나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지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쪽에 싸움을 걸었어요. 코로나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싸움을 걸었어. 중도층도 이 새끼들이 양심도 없네 라고 민주당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거. 그러니까 선거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지자들한테는 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 낙관은 정치인들은 하면 안 되지. 왜? 낙관하다가 대형 사고 치고 결국 선거를 망하거든. 황교안이나 한성규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를 계속 북돋아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저 박근혜 찌꺼러기들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이런 애들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사기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언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압승할 거라던 선거가 지금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또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긴 한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힘들 내시고 자, 이 논란거리 이 양반들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플 달 때는 3만 원씩 슈퍼세를 쏘라고 했지.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해봐. 제 친구, 그 MB 때 차관보했던 친구, 이 친구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이런 일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찍는 데입니다. 그러세요. 뭐 상관없고. 이런 애들이 친이계에서 한 10%만 나와도 지금 30%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 무너지는 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총선보다 더 망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내가 봤을 때는 그쪽 그런 흐름이 있다니까요.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이야기예요. 선거라고 하는 게 역사적 흐름과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때 180석까지 바라봤던 당시 새누리당이 망한 이유는 여론조사 잘못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상태로 오만하게 짝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때 김무성 등의 옥새 파동 이전에도요. 이미 세월호부터 몇 년 동안 막 잔잔하게 부글부글 끓어오던 민심이 있었다고. 그 사이에 탄핵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대통령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심이 봉기를 해.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엎어보자 그렇게 여론이 흐름이 갈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역풍 불지 그렇게 돼요. 현재 이슈에 출렁출렁하는 건 일부고요. 대개 흐름들은 그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부류를 못 찍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민주당에 실망했더라도 저쪽으로 안 가는 표들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이에요. 선거 전체적인 판세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게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저쪽 세력 원내 교섭단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걱정해서 저런 말하는지 아니면 이간질 세력인지 가끔씩은 이게 우리 사기 좀 올리려고 그러면 사기 올리지 마라. 막 너무 있고 니들끼리 막 그러지 마라 하시는데 아니라고. 정치인들은 그래도 긴장하거든요. 확실한 건 동수형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예. 사람이 완전 노인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들까지 생각을 해. 그래서 물론 그게 어쩌다 한번 맞을 수가 있어. 완전히 소발에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것처럼. 많이 잡았다. 그러면 아주 기고만장해. 그렇지만 그건 다 부정적인 오케이, 염세부터 오케이. 나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염소.